서울시 주민센터 직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장애를 지닌 민원인이 주민센터에 방문했을 때 마주할 수 있는 의사소통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장애 영역별 특징과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실제 사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가상의 상황을 제작하여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상담치료학과 언어병리 전공 박현주 교수 연구팀이 제작하였습니다. 장애를 지닌 민원인이 방문했을 때 원활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 장애의 특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어려운 5가지 장애 유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한다면 민원인과 직원 여러분 모두의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뇌병변 장애, 언어장애 중 하나인 실어증,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그리고 청각장애까지 모두 5가지 장애의 특성과 의사소통 유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뇌병변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뇌병변 장애란 뇌의 기질적인 병변으로 인해 발생하며 병변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뇌병변 장애는 신체적인 불편함과 더불어 언어장애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더욱 심할 수 있는데요. 자세 유지의 어려움, 안면 근육 조절의 어려움, 사제 흔들림 또는 마비, 호흡질환, 섭식 및 삼킴장애 등의 특징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민원인은 말 속도가 느리고 크기를 조절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콧소리가 나거나 말을 더듬기도 하고 발음이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호흡 조절이 어려워서 말을 시작하거나 끝맺음에 어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신체 부위의 조절이 쉽지 않아서 몸짓이나 표정이 민원인이 하려는 말의 내용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따르기에 민원인이 말을 끝낼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경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민등록번호에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민등록번호 내고요. 아, 주민등록 등본 때문에 오셨군요. 제가 잘 알아들었나요? 네, 신분증과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신분증 가지고 오셨어요? 네, 신분증은 저에게 주시고 서류 작성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말하기가 불편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소통판이 준비되어 있으니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처럼 말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충분히 기다려 주시고 민원인과 직원 모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담이나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이 어눌하다고 어린아이처럼 대하는 것은 삼가 주시고 인내심을 가지고 경청해 주세요. 다음은 언어장애, 그 중에서도 실어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어증이란 발성기관, 발음기관 또는 귀의 외상 없이 뇌의 언어를 담당하는 영역에 뇌졸중 등으로 인한 후천적인 손상을 입어 언어에 대한 이해나 표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증상을 말합니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가벼운 언어장애부터 광범위하고 심각한 언어장애를 보이기도 합니다. 뇌에서 언어를 표현하는 영역에 손상을 입은 경우는
말하기나 쓰기에 어려움을 보이고 이해를 담당하는 영역에 손상이 있는 경우 말을 알아듣거나 글을 읽는 것이 모두 어렵거나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실어증을 가진 민원인은 말을 쉽게 떠올리거나 상대방에게서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지 못하거나 유창하더라도 문법에 맞지 않는 의미 없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대화 도중 어떤 단어가 생각나지 않으면 비슷한 단어로 바꾸어 말하기도 하고 에둘러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어 장애로 인해 긴 문장을 이해하거나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인에게 질문을 하실 때는 짧은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장애 할인 그 전기요금 장애인 전기요금 할인받으러 오셨어요? 신분증 주시고 서류 한 부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자전거 타고 네. 서류 작성 도와드릴까요? 먼저 어떤 것을 도와드리면 될지 여기에 써서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렇듯 말하기 어려워하는 경우에는 글로 의사소통 해주시고 문서 등을 읽기 어려운 경우는 대신 읽어주세요. 또한 표현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면 선택형 질문으로 바꾸거나 제스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은 자폐성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는 다양한 맥락에 걸쳐 사회적 의사소통의 결함과 상호작용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입니다.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특정한 사물 등에 집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도 합니다. 낯선 상황이나 환경 또는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특정 소리나 빛 혹은 움직임에도 민감하거나 둔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흔히 언어 문제를 동반하며 언어 능력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지만 사회적 의사소통 기술에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를 지닌 민원인은 대개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을 보이기 때문에 질문을 먼저 시작하거나 대화의 주제를 유지하기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대화 시 눈맞춤을 하거나 제스처나 얼굴 표정을 읽는 등 상대방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이 어렵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언어장애를 보이더라도 민원인의 연령에 맞는 말투와 태도로 응대해 주시고 민원인이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주세요. 되도록이면 주변의 소음 등을 차단해 주시고 주의가 분산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장애 등록. 장애 등록하러 오셨어요? 먼저 이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네. 네. 우선 신분증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관련 서류 가지고 오셨어요? 신분증 관련 서류 신분증. 자, 신분증 먼저 주시겠어요? 여기 신분증입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된 서류 가져오셨어요? 서류. 네. 서류는 저에게 주세요. 서류 여기 있습니다. 잠시 기다리고 계시면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자폐성 장애를 지닌 경우 시각적인 자극에 대한 학습이 뛰어난 경우가 많으므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이나 사진 등을 활용하시거나 보완대체 의사소통과 같은 의사소통 보조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적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적장애는 지적 기능이 낮은 상태로 지능지수 70 이하의 경우를 말하며 가벼운 정도에서 심한 정도까지 다양한 수준을 보입니다. 적응 기능의 결함으로 가정, 학교, 일터, 공동체 등의 다양한 환경에서 의사소통, 사회적 참여, 독립적 생활과 같은 일상활동 기능의 어려움을 보입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는 언어 능력이 저하된 경우가 있고 발음이 어눌해서 말을 알아듣기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에 비해 구사하는 단어나 문장의 수준이 낮을 수 있고 질문에 답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한 번에 한 문장씩 말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스처와 얼굴 표정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면해줘요는 깎아주세요와 같이 가급적 쉬운 단어나 문장으로 바꿔서 말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반응이 적거나 느리더라도 조금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충분히 기다린 후에도 대답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워한다면 예상되는 대답을 말로 또박또박 제시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민원인이 인감이라고 한 후 이어나가지 못한다면 직원께서 인감 등록이라고 하거나 인감증명서 발급할 수 있어요 처럼요. 주민센터 직원의 친절한 말과 태도가 기억에 남는다는 한 민원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말해줘서 기분 좋았어요. 보호자가 아니라 나한테 얘기시켜줬어요. 그래서 좋았어요. 대화 주제와 관련된 실물이나 그림 자료 등을 보여주면서 대화하면 더욱 좋습니다. 의사소통 보조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각장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각장애는 소리를 인식하고 이해하는 청각 경로에 손상이 있어 주로 듣기가 어려운 장애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과 난청으로 구분하는데 농이란 청각을 통하여 정보 처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를 말합니다. 약 91dB 이하의 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난청은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와 같은 보조기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언어적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잔존 청력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주로 손을 사용하는 수어, 상대방의 입술을 읽는 구화 또는 필담 등을 통해 의사소통합니다. 때문에 대화 시 고개를 숙이거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수어나 구어 중 어떤 방식으로 의사소통하는지 물어보세요. 수어를 사용하는 경우는 수어통역센터, 손말이음센터, 정부민원 안내 콜센터 등을 통해 화상수어 통역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 구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상대방의 말소리는 물론 자신의 말소리를 잘 들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말의 억양이 부자연스럽고 목소리의 크기를 조절하기 어렵고 입술을 읽기 위해 얼굴을 주의 깊게 볼 수도 있습니다. 말을 할 때 특정한 음소를 생략하거나 대치하는 등 부정확한 발음이 들리면 정중히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히 시간, 요일, 날짜 등 중요한 정보는 반복하여 말해 주시거나 종이에 적어서 제시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자개 수당 시청하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고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요. 혹시 필요하시면 110 수어 통역 서비스 요청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제가 입모양을 읽을 수 있으니까 소보로 앱을 같이 이용할게요. 네, 그럼 제가 이 모양이 보이도록 아크릴판 뒤에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되도록이면 주변의 소음을 차단해 주시고 크고 또렷하게 말해 주세요. 말소리를 못 알아듣는다고 너무 큰 소리로 대화하여 주위의 시선을 끌지 않도록 배려해 주세요. 의사소통 보조 도구를 이용하여 대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청각장애는 언어소통 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지적 능력은 대부분 정상 범위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가지 장애 유형에 대해 학습하였고 어떻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떠한 유형의 장애를 가진 민원인이 방문하더라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태도로 응대해야 한다는 점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죠. 대부분의 장애를 지닌 분들도 성인과 동등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더 높은 지능과 인지 능력을 지닌 온전한 인격체라는 점을 꼭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에 몇 가지 사항을 꼭 기억해 주시고 민원 업무 처리에 참고한다면 민원인과 직원이 모두 행복한 의사소통이 될 것입니다. 장애를 지닌 민원인에게 반말은 삼가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재촉하지 말아주세요.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을 도울 때는 도움을 받을 준비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몸이 경직되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이상 장애를 지닌 민원인이 우리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대처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장애 유형은 매우 광범위하고 증상과 의사소통 특성이 전형적이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서 대처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입장을 바꿔서 진심으로 대해 주신다면 대부분의 의사소통 단절이나 불필요하게 감정을 다치는 일이 줄어들 것입니다. 장애인은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 자매 또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바쁜 업무로 인해 직원 여러분의 어려움이 많지만 장애를 지닌 민원인의 입장에서 더욱더 따뜻한 말 한마디, 온전한 인격체로의 인정, 기다려주는 여유, 불편함이 없는지 살피는 배려를 보여주신다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장벽도 조금은 허물어지지 않을까요?